벌써 10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배경을 좀 깔아놨으니까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주요 부분은 다 끝낼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그 여기 선생님 저기 아까 그 PPT 있던 거 오늘 못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냥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습니까? 네. 0과 1의 해석학 이런 건데 0과 1이 결국 컴퓨터의 기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양자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주역하고 연결시킨 글입니다. 그 나중에 배포하시죠. 네. 오늘 이제 빨리 나갈 부분은 뭐냐면요.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시공사건의 기호와 은유 및 환유적 속성. 시공사건을 기호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의 우주 표상으로서의 태극 중심선의 미분 철학. 태극의 중심을 흐르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그 수학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미분해보면 어떡하는 엉뚱한 생각이 나서 미분을 해보니까 이게 y 이퀄 사인 x 그래프고 그걸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고 그걸 점치는 태극이 점치는 그 원형이라고 보면 그 중심선이 인간의 그 미래에 대한 그 기미와 조짐을 얘기해 주는 걸로 미분과 원함수와의 관계를 어,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봤고요. 음향기호의 프랙탈적 자기조직화, 그 다음에 주요 표상체계의 확장, 문화적 확장이 세 가지로 썼습니다. 하나는 한시, 중국시에서의 평층률에 연결되어 있는 거 하고, 또 하나는 풍수나 생활역학이죠. 성명학이나 이런 그 점치기 같은 것들이죠. 또 하나는 한의학이죠. 의학하고 세 가지 파트에서 주역이 음양론을 어떻게 주역의 음양론을 동아시아 문화에서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가, 어떻게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나 했습니다. 자, 2장을 가겠습니다. 이 사건이라고 할 때, 이벤트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이벤트는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개념입니다. 오늘의 이벤트, 뭐 결혼 이벤트, 이런 이벤트가 아니고요. 이벤트라는 말은, 학문 용어로서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이벤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벤트에 대항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어에서. 그 말이 매터입니다. 매너와 이벤트. 매너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물질. 매터, M-A-T-T-E-R. 이벤트는 사건이죠.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물질에 대한 개념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거든요. 사실 양심역학에 가면요, 특히 빛을 가지고 뭐냐는데,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 뉴턴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던 시간과 공간이 오히려 가변적이고, 빛의 속도가 우주 상수다. 절대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우주의 기준은 시간과 공간이 기준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 나온 다음부터는 우주의 기준은 빛의 속도입니다. 30만 킬로미터 per 세컨드, 1초에 29만 9,900.
이렇게 가는 거의 30만. 일주일에 30만 킬로미터를 걷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8분 19초입니다. 빛의 속도로. 빛을 딱 쐈을 때 태양에서 좀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8분 19초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빛의 속도를 1광년하면 빛이 도달하는데 1년이 걸리는 걸 1광년이라고 하죠. 우주는 너무도 커서, 저 하늘에 지금, 아까 달이 빛나고 있는 달 뒤에, 마음의 눈으로 제가 별을 봤거든요. 그 별, 어, 3,500만 광년 걸리는 데서 쏘는 그 별빛을 봤어요. 그 별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죠. 네. 지금 나에게 빛나는 그 별은 3,500만 년 전에 그 별이에요. 3,500만 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 본 거예요, 저는. 야, 별 아름답다가 아니라, 별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아름다웠다라는 얘기예요. 어, it was beautiful. 이래야 되는데, it is beautiful.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it is beautiful은 내가 보는 지금 그게 아름답다고 내가 인식할 뿐인 인식력이죠. 그렇죠? 존재론적 관점에서는 it was beautiful이 맞는 거죠. 그것은 아름다웠지. 3,500만 년 전에. 저 빛나는 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요. 우주가 언젠가 빵 터져서 식어가거나 사라지면은, 지구인들 굉장히 멋있게 살고, 지구는 너무 아름다운 별이야 했는데, 가보니까 한 적도 없어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에는 사실 물질은 뭘로 이루어졌냐면요. 이 대충 말하는 의미의 물질이죠, 그때는. 그쵸? 사실 이 물질은, 그래서 그걸 나눌 때, 자, 파티클, 파티클이 있고, 와, 파동. 파동은, 아시죠? 웨이브. 웨이브 좀 잘 말아주세요, 오늘. 어,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빛은 모든 물질이 다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빛만 그런 것이 아니냐.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떨리네. 이거 파동입니다. 그렇죠? 얼마 떨리고 있어요. 어, 얘도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커서가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맥동하고 있죠, 맥동. 그쵸? 어, 인헬, 익셀. 숨을 쉬듯이, 어, 맥동. 맥이? 여기 만져보시죠. 맥이 어떻습니까? 뛰고 있잖아요. 커서는 쭉 뛰고 있죠. 모든 게, 시계도 그렇게. 그것이 계속 움직이는 거. 어? 이게 튀는 것이, 이게, 파장. 튀고 있는 중이죠. 파고와 파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이. 양자역학을 이해했다고 한 사람은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이 아니다. 왜? 어떤 사건을 우리가 하잖아요. 양자적 사건을 같이 작은 것들 양자잖아요. 세워야 되는 작은 것들입니다. 원자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소립자라고도 얘기하고. 이걸 바라보는 순간 양자는 입자처럼 활동합니다. 근데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활동해요? 파동으로도 활동. 파동과 입자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중 슬립 실험도 있지만은, 그, 여기서 알갱이 하나를 딱 땄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면은, 얘는, 그걸 보니까, 한 알갱이가 일루도 같고 일루도 같다는 것이, 불문이가 이렇게 간선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거든요.
하나를 보고 있으면은 입자같이 활동하는데 실제로는 파동으로 갔던 거죠. 입자와 파동을 함께 동시적으로 추동하고 있어요. 제가 요새 플래시 게임이 다 없어졌는데 컴퓨터에서 어, 제가 컴퓨터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심심한데 힙합 14부터 해가지고 어, 뭐가 있는가 하면 형 진작가 없었잖아요. 그게 94부터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89년에 컴퓨터를 샀으니까. 뭐가 또 있냐면 볼링이 있어요. 볼링. 볼링을 딱 치면 그 스매시를 줘가지고 치면 막 굴러가요. 또록 하다가 딱 하면 뭐 10개 피면 몇 개가 떨어지는데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이 안에 있는 건 전자적인 거잖아요. 전자적인 사건들이잖아요. 너무 쓰다가 심심한 이제 그걸 하다가 너무 재밌어서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 아니 공부하라고 뭐하고 그러냐 그렇기도 하지만은 딱 치고 커서를 딱 누르면 굴러가잖아요. 머리 그리고 잠깐만 하고 나서 뭐 하냐 다 죽었다던데 그리고 한 5분 있다 와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5분 있다 왔는데 아직도 굴러가고 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걸 저는 다 찍어 컴퓨터에 너무 믿지 못하시겠죠? 다 그래요? 잠깐 어디 뭐 2, 3분 있다가 오잖아요? 이전 화면이, 1시간 있다 와도 이전 화면이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지금도. 엉망입니다. 그럼 뭐예요? 네가 볼 때까지 주인님이 오실 때까지 나는 서 있을 거야. 주인님이 오시면 다시 굴러갈 거야. 그래. 왜? 저거는 대도도 찼으니까 주인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랍잖아요? 아무도 안 놀랐어요. 제가 전달했어요. 근데 내용이 볼링 게임을 하는데 이건 딱 누르면 계속 딱 하는데 항상 총은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걸 5분, 10분씩 있다 말면 그게 말겠어요. 근데 화장실 가고 커피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한 20분 있다 왔는데 얘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나갔으니까 스톱하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 얘는 내가 나갔다 오는데 다 하고 있어. 강아지도 아니고. 해석 좀 해주세요. 이거 알면 노벨상 탑니다. 양리학학을 이해하는 한 명도 없다니까, 이 세상에. 그러한 것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다. 입자, 파동, 이중성. 영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 원어를 꼭 써주거든요. 한국 책들에도. 모르면 내가 또 찾아야 돼. 알아야 돼. 궁금하잖아요. 쟤네들 어떻게 쓰는지. 그걸 우리 한국말로 불확실한 한국말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를 아는 게 좋아요. 먼저 만드는 놈들이 쓴 말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교할 때 인도 애들이 무슨 말 했는지 그걸 공부해야 되잖아요. 기독교 공부할 때 이스라엘 유태 애들이 무슨 말 했는지 알아야 되지. 그래야 그 원어를 해서 에티몰로지, 어원학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그 문화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알아서 제대로 된 해석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장, 활동, 이중성 이것이 양력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불확정성 원리, uncertainty principle.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1932년에 노벨상을 받은 하이젠베르크가 발견한 것인데요. 어, 운동량과 네, 이둘 다 알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밖에 모른다. 양자 상태에서.
관찰자 육관하고도 그래서 이거. 하이젠베르, 뭐 독일어는 안 배웠지만, 하이젠베르, BR 진베르크라고 있습니다. 1932년에 노벨상 받았죠. 29년인가에 이걸 과학적 원리를 이 사람은 양력하게 최고봉인 닐스 보어의 제작은 아니지만 제작급이 뛰어난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래서 지가 데리고 같이 일하잖아요. 닐스 보어가 뽑아가지고 나중에 히틀러에 조금 봉사를 해서 요건 얻어먹지. 그런 것들이 이 메터와 이벤트라고 하는 것에 얽혀져 있는 뒤에 양자역학의 얘기들입니다. 이런 사건은 그럼 언제나 항상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면 시간과 공간의 연결 속에서 일어나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좀 보십시다. 우리는 시간과 우주 팽창 사건 속에서 우리를 살잖아요. 빅뱅 이후로. 우리는 한 번도 같은 시공간을 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쵸? 뭐야?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돌아도, 달이 돌아도 그 자리가 아닌 거죠. 동태에 내가 혼자 만에 왔는데 같은 길로 왔나요? 우주 좌표상에서? 엑소와 중에서? 아니죠. 우주는 계속 팽창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팽창하기 전에 여기서 왔는데 21년에 지금 팽창해서 이만큼 북서에 왔다. 내가 지하철 타고 왔는데 얘네들이 지구라는 놈이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긴 하지만은 가평에서는 다른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매 항상 같은 데 있지 않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 아무것도 안 놀랐는데. 여러분이 놀라워요. 너무, 내가 농담을 워낙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이제부터 이제 아시아 쪽, 아시아 스타일로 썼는데, 10만 얘기 해야 되니까, 이제는 시간을 좀. 현대과학에서는 그래서 중심이 사건과 물질 두 개 중에서 뭐일 것 같습니까? 19세기까지는 물리학의 중심은 물질이었어요. 물질은 항상 고정돼 있어. 딱 그 자리에 있어. 변함없이. 근데 하나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즉시 공이에요. 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의 물질입니다. 내가 이렇게 들어가요. 물질 사이를 막 뚫고 다니겠나? 이리도 다니고, 이리도 가고, 이리도 막 가는 거예요. 왜? 왜 그렇죠? 물질 사이를 보니까 물질 차이가 너무 넓은 거예요. 마치 지구와 금성과 목성 사이와 같이 놀 때가 너무 넓은 거예요. 한 일주일씩 가야 바로 나가지 그냥 자빠져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물질 사이. 그래서 저기 아름다운 그녀가 나를 갑자기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가슴 뛰기 시작해. 30m 전에 그녀를 봤는데 너무 멋있어. 내가 평생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처음 봤어. 10m, 5m,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고 있을 것 같아요. 1m, 50cm, 10cm 가까이 나와고 있어, 내가. 물질이 나에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여인이. 근데 점점 가까이 올수록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아름다운 그녀를 사라지고, 온갖 제포가 있고, 백조개
대장균이 있듯이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거기에 생체들이 존재하고 그 사이를 비집고 가니까 아주 넓고 큰 시뻘건 그 강물이 흐르고 공장이 흐르고 말이죠. 부글부글 소리가 나고 아니 그녀는 어디 갔지? 아름답던 그녀는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이에요. 이 PPT에 보면 내가 써놨어요. 스케일,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사건들을 경험하죠. 그죠? 물질은 스케일이라고 해요. SCALE. 스케일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경험할 수 없다. 그녀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녀는 어떻게 하고 커다란 공장 돌아가는 소리에다가 뭔가 피가 흘러다니고 말이지 진흙탕 마치고 그럼 어떻게 진짜요? 도대체 그녀가 진짜요? 이게 진짜요? 아니 사라져버릴 미지에 사라져버릴 그것이 다 진짜요? 꽁이요? 가요? 판이요? 그 얘기 안 돼요? 알 수 없죠. 내가 색이라고 느끼는 것은 내 스펙트럼이 딱 색일 때만 색인 거예요. 이 색의 스펙트럼이 주체인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색이 없죠. 모든 존재자는 깜깜하다고 했잖아, 아인슈타인. 나도 진짜고 너도 진짜인데 네 상태에 따라 네가 보는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야. 걔는 빨리 죽어서 파란거를 못 보잖아요. 몇 가지 색깔밖에 못 보더라도 색이나. 걔가 볼 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뿌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걔는 안경을 안 끼니까 걔뿐이겠어요? 그렇죠? 네. 뭐가 진짜냐는 거지. 기준이 어디 있어?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이걸 누가 발견했어요? 현대 물리학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주역의 가장 기초된 요소는 음과 양이죠. 마이너스 플러스라고도 할 수 있고, 뭐 0과 1로 할 수도 있고, 여자와 남자로 할 수도 있고, A와 B, 다 되죠, 다 돼.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우리가 표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건. 그래서 노자가 뭐라 그랬어요? 노자 입장에서 이름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것은 늘 있는 이름이 아니게 된다. 원래 상은 희의를 한 겁니다. 노자 때 황제, 왕의 이름이, 한자가 들어가는 놈이 있어서 그분 이름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흥명을 가장 유사한 뜻인 이거 어원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문화적 상황을. 그래서 한자 못 쓰니까 가장 가까운 글자에 상을 쓴 것입니다. 이게 흥명이다. 항상 있는 컨스탄트한 그런 이름이 아니게 된다. 도를 도라고 할 때 그는 늘 불변하는 도가 아니게 된다. 노자는 다음에 할 거니까 지금 하면 답이 제가 할 게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양을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결국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이고 요것이라고 주역에서 얘기했죠. 그렇죠? 두 개짜리 끊어진 거, 또 하나짜리 큰 거, 이거를 음과 양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이두 개는 0과 1이라고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0과 1이라고 할 때, 혹은 짬과 짜라고 할 때, 너 짬 먹을 거야, 짜 먹을 거야.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짭짜는 분들이 나오니까 짬짜면가 흡점이 있습니다. 다 못 먹고 꼭 반밖에 못 먹고요. 보험회사에서 고객님, 편리 주세요.
수요일이 있어요. 화요일에 미리 약속했고요. 수요일에 할게요. 네, 넘어갈 겁니다. 둘 중에서 뭐 할 거야 하니까 두 개 외에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둘 중에서 선택했잖아요. 영과에 하면 할 거야, 일 할 거야, 할 거야, 양 할 거야. 두 개를 하면 저는 둘 다 안 하겠어요. 둘 다 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거 37.8%에다가 이거는 62.2% 6%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디지털적인 게 아니라 질적이라는 거죠. 퀀터티가 아니라 퀄러티적인 거죠. 왜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중 양이고 양 중에 음이 있다라는 말을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속에 양이 있잖아. 병원에서 쉽게 말하면 내가 애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 속에서 양을 낳은 거예요. 또 내가 마누라를 살다가 딸을 낳았어. 양이 음을 낳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럼 나의 속에는 양의 요소도 음의 요소도 있으니까 낫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음을 저쪽에서 빌려서 양을 결합했다고 말할 수 있지. 이런 거는 내가 왜 어거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자료에 보시면 복기 64개 사소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제가 보십시오. 중간쯤에 있는데 그 피아노 건반 같아요. 복기 64개 사소도 피아노 건반이죠 완전히. 거기 딱 보면 태극이 있고 음과 양을 나눠주면서 양이 또 반 나눠주고 음이 반 나눠주고 계속 그 모양으로 무한 반복을 하니까 64뿐 아니라 128, 256, 512 계속 갈 수 있는 것이죠. 무한으로 이게 변화가 가능하죠. 다만 너무 복잡하니까 주역이 괴를 때는 이 세상의 일을 우리 농경시대는 한 64까지지만 싸가지 없는 일을 만지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64로 끝낸 거예요. 너의 혈액형 뭐야? A, B, O, A, B. 네 가지가 하잖아요. 그렇죠? 한양에서 437이라고 8당하고, 그거 안 맞으면 16당하고 30 이상 나오겠죠. 그거 비슷한 거죠. 편리감대로 나가면 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어느 정도에서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는 그 복귀 64개 청소도의 그림을 보면은 양의 또 부분적으로 나눠서 음이 전혀 줄고 있고 음은 점점 양이 늘어나고 해서 여기 64개가 된다는 것을 그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그림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환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 질적 개념으로서 얘기한 것은 이건 동아시아 사회에만 있는 것이라는 거죠. 웨스턴 소스에는 그런 개념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면 이거 그냥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형상과 진료. 그때 형상의 부분은 굉장히 강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의 부분에서 이것을 갖고 있으면 그거 속성이 그거다. 이게 왜, 가라앉습니까? 하면, 서양에서는 이 복귀는 가라앉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동양에서는 이게 있는데, 이거는 이게 뜨네요? 아까 가라앉았는데? 했을 때 이거 먼저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동양에서는 상대적으로 얘보다 얘가 가벼우니까 얘는 뜨고 얘는 가라앉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관계도 내가 성질이 강하면 나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마누라 성질이 강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맨날 이기는 게 아니라 또 딴 데 가면 내가 져요. 그쵸? 지나가는데 아저씨 하면 내가 쳐다보잖아요. 역할이 계속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죠. 동아시아 사회는 계속 역할을 어, 본캐 이렇게 잡아오고 계속 그러면서 너와 나의 관계의 경종을 따라서 내 역할을
우리 실적하는 이러한 것들은 매우 상대적 관점에서 다른 것이죠. 단계적 관점. 우리가 다 보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관계적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어떠한 역할을 해주느냐라는 것을 바라봐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괴를 볼 때 이제 시간이 없으면 빨리 나가는데, 괴는 하나에게 요소개가 두 개씩 있어서 6개의 줄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세 개가 건개는 양이 이렇게 세 개 있는 걸 건개라고 하고 곤개는 이게 6개가 있는 게 곤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여기서 시간 공간을 뭐 개념을 집어넣을 텐데요. 6개의 개가 있으면 개는 사건으로 읽습니다. 사건의 순서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진행된다. 그게 이름이 다 달라져야겠어. 이거 일부러 뜯을게요, 그러면. 뭐, 이 정도로 뜯어볼게요. 그래야 양에게는 구라고 하고요. 홀수는 양수거든요. 짝수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음 중에서는 6을 갖다가 피상으로 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호칭을 할 때. 그럼 요것에 이건 음이니까 이거는 육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건 양이니까 호칭을 부를 때 구자 나오겠죠? 이건 다시 6이고요. 그 다음에 9, 6, 9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앞에 붙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옆에 붙는 말이 이게 처음이라고 그랬죠. 시작, 그렇죠? 이거 끝이기라고. 그럼 시작이라면 beginning, end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beginning은 beginning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건 처음이라고 해서 초6이라고 해요. 음유니까. 처음에 나오는 음료. 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사건은 음으로 시작하는 사건. 해석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어요. 이 괴가 회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두 개의 사건. 어, 요거는 불이고요. 요거는 물입니다. 음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안에가 양이 있는 것이 물이고 양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속이 부드러운 게 불이거든요. 이 양이 겉은 굉장히 활활 타는 느낌. 그래, 초유. 두 번째는 구이. 세 번째 보겠어요? 육사. 이번 위치는 뒤에 같습니다. 네 번째 거니까 구사. 이건 뭐예요? 6, 5. 여긴 너무 쉽죠, 요거. 이런 거 시험에 안 냅니다. 그죠? 문제는 요거 두 개가 항상 관건이죠, 요거 두 개. 요건 처음에 시작해서 초유라고 하면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여기다가 말구 이래야 되잖아요. 아님 말고.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이렇게 안 하고 짠거 말고 상고 이렇게. 상은 무슨 개념이죠? 공간 개념이죠. 그쵸? 위에 있으니까 공간이잖아요. 초는 무슨 개념이죠? 시간 개념이에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중국 애들 생각보다 똘똘하네? 25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의 짬뽕 조합을 이름으로 붙여놨네? 놀라운 일이에요. 그쵸? 시간과 공간은 이 사건이라는 것은 시공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일어난다 할 때 초9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초에서 일어난 사건이 상 이건 끝이라는 얘기인데 시간의 끝이 아니라 공간의 끝에서 이렇게 별일을 맺어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 하나하나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하나들 6개 요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6개 표라고 해서 6표라고 하죠. 응? 숫자 이렇게 X 치고 또 X 치고 근데 싹 꼬부리는 X. 네?
이거 배웁니다, 이거. 이게 숫자예요. 정말, 이럴 거예요, 아마. 표는, 표는요, 매우 동태적인 사건들을 얘기해줘요. 동태적입니다. 움직여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표들이 모여서 사건이 이렇게 진행돼요. 뭐로 진행돼서 하나의 괴가 되죠. 괴. 괴짜입니다, 이게. 이 괴는 옆에 제방면이 여기 있는 것과 같은, 걸려있다는 뜻이에요. 서스펜드 돼 있다. 그래서, 네. 이런 걸 세 개짜리를 소성계, 샤오정과 소성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개짜리, 이런 소성계가 두 개가 모이면 대성계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괴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은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다시 조금 더 이 기호학적으로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기호를 관점에서 보자면, 두 개가 있는 거죠. 요런 사건하고 요런 게 표상되어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가면서, 이것들이, A와 B라는 두 개의 괴들이 상호 어떤 대응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미팅할 때, 남녀가 앉았는데, 내가 여기 앉았는데, 이쪽에 있는 여자랑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맞지야, 맞지? 여기 있는 거랑 얘기하면 돼요. 이거 할 때는 관계의 배우적인 조건으로 이해를 한다. 딱 여기에 대응되는 건 이쪽에 앞에 있는, 다시 말해서, 요거는 1, 2는 2끼리, 3은 3끼리. 이렇게 대응해서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냐를 가지고 또 소설을 씁니다. 소설이 뭐죠? 해석이죠. 해석. 얘를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씩 가서 이런 것들을 쭉 가다가 여기 여섯 번째가 가면 1, 2, 3, 4, 5, 6. 여섯 번째 가서 사건 움직여 가다가 끝나잖아요, 사건들이. 그쵸? 여기서 계속 움직여 가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놀리지 않죠?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저는 멈췄는데, 여러분 이렇게 멈추기도 하다가 이러기도 하고 다 멈추잖아요. 그쵸? 그대로 멈춰라. 이걸 뭐 하죠? 프린트 스크린을 누른다고요. 그 뭐죠? 프린트 스크린 누르는 걸 영어로는 대단하세요. 영어 담당하시니까 캡처하는 거예요, 캡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거든. 캡처하는 거. 그거를 캡처를 한다. 딱 F12로 딱 캡처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상태를 딱 멈출 거죠. 그것이 괴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찍힌 그림을 그림판에 옮겨 담아. 그것이 뭐죠? 영어 너무 잘하죠. 이게 첫째 걸 어디까지 맞춰서 이게 내가 만든 말이에요. 캡처를 소화시킨 것이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사건은 늘 일어나요.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 버스를 놓치면 안 되지, 뛰어야지. 그 사건부터 해가지고, 또, 환생할 때 하는데, 역시 또 뛰어야지. 지하철 갈아타는데, 앞에 여자가 또 일 같은 데로 막 바쁜 데다가 짜증나는 것만. 근데, 계속 앞에서 얼쩡거리는 거를 점잖게 참고, 이렇게 하면서 오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신강 올라가다가, 고유고속 교수님과, 두 분을 만나가지고, 다시, 어, 강, 연구실에 가고 실패에 당하고, 다시는 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기 온 거예요, 사실. 그 사건들에서 딱 어느 상황에서 마음을 진지하게 목욕 제기하고 3일 동안 나쁜 마음 품지 말고 술도 처먹지 말고 이따가 딱 해서 불을 6개 딱 뽑아. 그 상태가 캡처되고 있어요. 그렇죠?
온 마음을 다해서 관찰자가 온 마음을 다해서 양자한테 몸을 몸 마음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밀어넣었더니 양자가 주인 돌아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딱 그 상황을 캡처해줘서 나에게 피처를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것이 퀴즈. 굉장히 물리학과 이 지역과 그렇게 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용절대 부분은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주요 태극의 중심선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그 부분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라고 이렇게 하면 y 콜사 x 그래프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거를 이제 지울게요. 이거 에너지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에너지 움직임이 이렇게. 자, 뭐 가운데 빼고 다 지우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남는 겁니다. 뭐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이 그래프는 중학수학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 그래프의 이름은 어 뭐라고 그러죠? y 과 fx라고 그렇죠? 음. 이제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이제부터 B분을 얘기할 거니까요. f 프라임 x, f 다시 x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어렸을 때는 요새 프라임을 또 쓰더라고요. f F는 또 x죠. f 다시 x니까 f 프라임 x는 미분인데 미분이란 뭐냐면 어, 아주 작게 작게보다 더 작게니까 짝 아주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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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다요? 나눈다 하죠. 작게 나눈다. 그게 미분입니다. 이거는 라이프니츠하고 뉴턴하고 같은 시간에 발견했어요. 근데 뉴턴의 그 얘기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미분. 어? 사실은 디퍼런시에이션하고 플럭션인가 뭐 두 개의 영어 두 개가 있고 조금 달라요. 다른데 서로 내가 먼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 다 그냥 인정해 주는 걸로 돼 있어. 이거는 이거는 이 이건 어떤 상황에서의 여기 온라인 하는 분한테 너무 죄송한데 지금 미분하고 있습니다. 이거 화면을 여기 켜드리겠습니다. 칠판에 너무 해서 그래서 발을 통해서 좀 들으시면 이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은 좀 잘못됐고 이 그림이 제대로 된 겁니다. 칠판을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럼 그냥 얘기하시죠. 이걸 돌리면 되죠. 이거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미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느 한 점에서 이 함수의 어느 한 점에서 뭐 이런 점이죠. 이런 것도 아무데나 임의의 점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이라고. 미분이라는 건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그 한 점에서의 접선의 임의 점에서의 기울기. 오직 한 개밖에 없죠. 모든 점마다 한 개밖에 없어요. 내려갈 때는 이렇게 기울게 되겠죠. 밑으로 꺾어지겠죠. 올라갈 때는 위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꺾어지는 정점에서는 평행되겠죠. 0이 되겠죠. 그 미분은 0과 또 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통해서. 그게 다시 말할게요. 미분이란 잘게 쪼갠 건데
왜 잘게 쪼갠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잘게 쪼갠 건데, 그거는 접선의 함수에 대한 어느 한 점에서 이무이점이라고 하죠. 아무거나라는 뜻입니다. 이무이라는 말은. 아무 점에서나 어느 한 점에서 그것에 닿는 접선, 직선이죠. 직선에 그 점을 통해서 오직 한 점만, 그 점만 지나게 되는 그걸 접선이라고 합니다. 접했다고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어, F'X 미분 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면 질 둘레즈가 얘기했는데요. 세상에 중요한 것은 운동하는 물체에서, 사건에서, 가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너 앞으로 뭐 될 거야? 그때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요. 헛구나 이 자식. 대통령은 뭐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감옥 가고 안 좋아. 뭐 그것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과학자 되겠어. 그보다 더 좋은 거 있잖아. 의사요. 네, 의사래. 형만 하지만 의사래. 이렇게 되면, 그래. 1년에 5억은 벌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미분을 왜 알아야 되냐면, 걔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아요. 위로 가는지, 내리 꽂고 앉았는지, 지금 그 시점에서, 그 점에서, 그 시점에서, 그 상황에서, 그 시공간에서, 걔가 올라가는 놈인지, 미래, 내려가는 놈인지를 보여주는 게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야, 너 의사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일주일 있다? 너 그런 생각하면서 의사 되겠어? 너 뭐 폭탄 안 입은 의사 같은 의사도 아니고 뭐야? 이렇게 거길 봐요. 이렇게 되면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은 뭐죠? 너 그 정도 강도를 가지고는 안 돼. 더 세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분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향과 강도, 다이렉션, 인텐시티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분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점칠 때 어떻게 하죠? 그걸 뽑아가지고 6개를 뽑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딱 나온 게 너 당신 그래가지고 되겠어? 더 열심히 치서을 해야지. 50만 원 더 내. 너 나한테 뭐 20만 원 주고 서 뭐, 너 20만 원짜리밖에 아니야? 뭐, 너 이제 20만 원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돈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네가 어느 정도 강도로 방향과 강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네가 앞으로 6개월 있다가 60일 있다가 6시간 있다 혹은 6천만 년 있다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미래의 사건, 미래의 함수가 어떻게 될지 헷갈리니까 밑에 그래프 지우고 위에만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이게 나의 삶의 궤적입니다. 이거. 응? 이게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내 삶의 궤적인데 네가 어떻게 될지 내가 6개월 후, 6만 년 후에 네가 어떻게 될지 내가 보여주겠어. 보면 내가 딱 알아. 요즘에서 지금 이거는 x보다 y가 플러스 1이죠. 이거 마이너스 1이죠. 회사는 어떻게 써요? 지금 회사가 마이너스는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적자죠. 플러스면 흥하는 거죠. 돈이 남는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남는 거예요. 집에서 가계부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 닦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 연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지금 아주 내리꼬나 받고 있구만. 넌 아직 6개월 있으면 아주 너 부도라 임마 너. 다 넘어가 이제 미래의 회사. 여기가 제일 세죠. 제일 세다가 점점점 쭉쭉. 그래서 이쯤에서 너 이제
여기서 플러스 지금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남는데 너 곧 있으면 너 50만 원 잃고 100만 원 잃고 나중에 10억이 잃을 거야. 그래서 얘가 정신 차리고 조금씩 조금씩 놀기를 그치고 조금씩 조금씩 열심히 하게 돼. 기울기가 줄고 있죠? 그래서 계속 돈 까먹고 있죠? 아, 이제 그만 돌아야지. 기울기 0이죠? 0인 순간에. 이제 그만 놀고 이제 플러스 하는 순간에 가장 암흑기예요. 새벽이 제일 어둡죠? 제일 춥고, 아, 노력해야지. 아니, 난 노력해도 안 돼. 계속 손해야. 야, 인마도 3달 열심히 하면 뭐가 돼? 적어도, 어? 2년은 열심히 해야지. 고시를 붙든지 말든지 해야지. 계속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예요. 여기 아직까지. 그쵸? 이게 다 마이너스 구간아니에요 이거 다 마이너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열심히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거를 6개월이라고 합시다. 이거 시간이잖아. 이거 필요한 말이야. 이거 6개월. 또 이것도 6개월. 이것도 6개월. 6개월이라고 칩시다. 뭐 이건 6시간으로 해도 되고 6일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지금 단지 비우니까 6개월 동안 점차 노는 걸 줄이는데도 적자폭은 계속 커져. 이제 조금씩 노력을 하니까 그래도 적자예요. 그러나 적자가 점점 줄고 있다가 이쯤 진짜 열심히 하니까 기회가 제일 셌 때거든요, 이때가. 이제 비로소 똔똔 됐어. 근데 엄청 까먹었잖아요, 그쵸? 그동안에. 계속 하니까 이 정확한 그림을 더 그릴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때. 이때가 제일 가파라요. 사실, 이제 사람은 간사한 동물이니까 점점 일을 안 하기 또 시작하네. 또 엊그제를 다 잊어버렸어. 까막고기 먹고 다 잊어버렸어. 그렇죠? 너라도 돈을 계속 버네. 삼성전자 우리 계속 돈 벌어. 그거를 구조, 구조 매체로 다음 3분기에 벌고 사장이 사과했어. 그렇죠? 10조보다 돈 내려갔거든. 이 분기 때보다. 왜? 이게 더 내려갈 거 알고 있거든? 우리는? 왜? 딴 놈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건 딴 놈이 열심히 한다는 말에 내가 놀고 있다는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말하면. 내가 놀고 있거든. 삼성전자가 지금. 앞으로 몇 년 더 내려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꼬나가 가서 끝날지도 몰라요. 주가가 다 얘기해주잖아요. 10만 원 같은 게 6만 원 내려갔잖아요. 오만전자 봤어요. 또 주식 안 합니다. 코인을 다시. 그래서 놀아도 되잖아. 계속 돈 벌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2년 전에 놀았거든. 노력 안 했거든. F-X가 뭐였어요? 0이었잖아요.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재무 관리를 싶은데 기술 개발 안 해도 돼요. 자, 인건 비준이고 평가 비준이고 재고 적게 하고 말이야. 그것만 해. 계속 남아요. 그래도 기술 개발을 하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작살나지. 노력을 안 하니까 작살나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0이었지만 계속 돈은 벌고 있어. 최대 4분기 분기 실적을 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놀던 건 계속 더 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그 본함수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그것에 조심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미분. 미분의 기울기가 그걸 다 얘기해주고 있다. 6개월 후에. 니네들이 오늘 노는 거가 6개월에 어떻게 될지, 6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알아, 미분만 해보면. 뭐죠?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가지고 뭐, 되겠어? 50만 원 더 내. 누가 그런 얘기 하죠? 그 얘기 하지 마요. 정치인 사람이. 그냥 미분 해본 거야.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기미를 안다. 그 주 몇 번인가 뭐 기와기가 원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합하고 보죠. 계산을 보면 나온단 말이죠. 작고 작은 그 전조죠. 전조가 더 쉬운 말이에요. 전조 보세요. 참. 앞에 미리 나타나는 조심. 그쵸? 힘이 조그만 것들에 조그만 게 뭐예요? 아까 미분이 그랬어요. 조그만 거. 그렇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수학으로 표현했을 뿐이죠. 여러분 다 아는 말이잖아요. 기미와 전도, 그렇죠? 이분 어려워요, 쉬워. 다시 대입 도전하십시오. 2분만 되면 30점 그냥 먹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바로 미분의 얘기가 미분을 F2 프라임 X까지 해봤어요, 제가. 그럼 F2 프라임 X를 통해서 뭐의 미래를 알 수 있죠? F1 프라임 X의 미래를 알 수 있죠. 그쵸?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미분 한번 해볼게요. Y 이퀄 3x 3승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8.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미분하면.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9x 제곱 플러스 12x 맞나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0. 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 되죠. 오랜만에 해서 틀릴 수 있어요. 빨리 지워야지. 정말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분은 모멘텀이다. 모멘텀. 모멘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동기가 되는 사건, 동인, 정말 똥인, 움직일 똥자에다가 그 인과할 때 인자죠, 그렇죠? 원인이 되는 움직 사건. 그래서 이 시도 보면은 오은율 씨도 중국 사람들이 시를 지을 때도 평가치 죠. 세상에 누가 평평한 소리와 꺾이는 소리 두 가지예요. 아래를 꺾이나 위를 꺾이나 꺾이는 소리 특성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중국말로 제가 읽어볼게요. 구호, 아주 두 번의 유명한 춘망시인데요. 구호포, 이를 찍어, 잘라요. 이렇게 쥐도 구조를. 구호포, 전허짤, 정춘, 정우션, 赶实化建立，风别两精心，光火连三月，加速第万金，白头少公短，分위부성전 뭔가 리듬감이 느껴집니까? 제 필력으로 리듬감을 들였다는 건 너무 놀라워. 형식 관계를 따지면 이게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측측, 구어퍼, 측측, 평평, 측. 제가 측평으로 읽어볼게요. 두 개씩 끊어 읽는 거예요, 이거는. 두 글자씩 한 단위로. 두 번째 거에 앞에 게 따라가는 겁니다. 측측, 평평, 측. 평평, 측측, 평. 측, 평평, 측, 측. 측측, 측, 평평. 평측, 평평, 측. 평평, 측측, 평. 측, 평평, 측, 측. 평, 측, 측, 평평. 어때요? 뭔가 리듬이 살아있죠. 뭐, 측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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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측측, 평평, 측, 평평, 측, 측평. 측, 평평, 측, 측평, 측, 평평. 어때? 있죠? 분명히 음률적인, 미적 요소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글자마다
그 평평한 소리가 평평하지 않은 소리가 1, 2, 3, 4성이 있는데, 마마마마마 이 4개의 성조를 통해서 그걸 표현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중국 사람들이 두 개씩 끊어읽기 하면서 나타내는데 이 두 개를 한다고 하면 2자 4자가 붙었고요. 2자 4자. 뒤에는 국방이 돼야 되니까 안 받고요. 맨 끝에는 다 평평이고 왜냐하면 특성을 산 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송아지가 나왔지 송아지 송아지 야 얼룩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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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룩 송아지 올라갔다 내려가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이건 또 다른 랩 음악 같은 거 그렇죠? 네가 나를 만날 그랬지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률의 오르고 승방에 따라서 음악의 패턴이 달라져요. 그래서 끝날 때는 도, 미 이런 걸로 다 끝난다는 거죠. 안정감을 들고 마음의 평화를 그걸 대단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안정감으로. 그 전에는 올라가는 거예요. 특성으로 똑같아 있잖아요. 한 줄을 놓고 볼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가. 올라갔다가 이게 특성인 거가 다섯 번째 글자가 다섯 번째가 평소이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반대 측측 평평 측 평평 측측 평 두 개 끝자리를 안 보면 앞에 네 개를 두 개씩 하면 측평 평측이죠. 이 사자만 보는 거예요. 측평 평측 왜 평측 측평 안 되죠? 이 반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측평 평측 평측 그렇죠? 장난 아니죠. 그러면서 평층률을 맞추고 그 안에서 여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그때 가서 모두 다 집어넣었죠. 션, 싱, 찐, 전, 이런 생각 나죠. 여기는 다 급한 소리예요. 짤, 플레이, 위에 또한 하나하나 소리가 그단 말이죠. 시를 세울 때도 저렇게 놀았다. 그 평층률에 담겨있는 음악의 즐거움들이다. 뭐 성명학 할 때도 다 숫자 이런 거 할 때 다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고요.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뭐 동태적인 동아시아 사회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두 번째, 소요에서 상요로 가는 교회의 사건 전개는 시공 분리가 아니라 연계적이라는 점에서 연결의 사회인 특징인 동아시아 사회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기미도 나오죠. 미분과 전조 현상. 그것들은 이 동형 구조 같은 거, 아이소모피즘인데 이거는 동형 구조입니다. 똑같죠? 나무의 모습은 전체 나뭇잎, 각 나뭇잎의 모습은 전체 나무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나뭇잎 하나하나를 보세요. 그건 나무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보세요, 이거. 이거 나뭇잎 하나거든요, 이게. 근데 나뭇잎이 이 옆에 그 주변 변두리만 두 개의 선만 없애면 나무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이것은 프랙탈 모습이죠. 동형 구조라고 하죠. 그걸 이 라틴어에서 이소라는 건 한계라는 뜻이죠. 몰프라는 것은 몸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몸체를 가지고 있는 주의, 생각들, 아이소몰피즘이라고 하죠. 그래, 프랙탈적인 모습을 갖고, 오늘 하지 못한 거는 주도니의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주도니가 11세기에 나타나서 성리학을 할 때, 도와 불의 요소를 확 집어넣었어요. 육아에다. 왜? 도와, 도불과 육아는, 도불은 원래 친한데, 격이 불교로 왔지.
중국 애들한테 불교를 얘기하는 부모가 뭐가 있겠어요? 중국 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를 빌어서 하는 게 벽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노장의 얘기로 특히 장사 같은 경우 굉장히 불교의 얘기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줬는데, 그러니까 유교는 너무 현실에 하고 서로 차별의 질서를 하는데 불교는 다 똑같이 뭘 무식하게 까먹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난 사실 개인적으로 유교는 딱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자유주의하니까 저는 노장을 좋아하는 편인데, 아무튼 11세기에 들어와서 10, 당나라 때 전국에 굉장히 많은 사원이 사망계수가 있었다. 그만큼 불교의 흥행이 이루어지고. 근데 불교가 너무 그렇게 사원이 뭐냐면 왕의 입장에서 돈이 안 놓치는 거예요. 다 종교 시설들 다 세금을 면세권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고자 했는데 그 유교를 눌렀죠. 근데 유교 중국은 역사적으로 유교가 세웠던 그 지휘권을 지금도 유교가 하고 있어요. 송나라 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도합을 이제는 6조 때 이미 도가 전합을 통해서 그 점차 불교하고 만나면서 불교가 결국 하나 때 이겨버립니다. 그 도합을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송나라 때는 무자선이 돼가지고 어, 사대부들도 불교를 모르면 안 되고 스님들도 지식인들이랑 놀 때, 문인들이랑 놀 때는 과거 같은 사람 놀 때는 그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친해진 거예요. 그 시화선이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불교와 도교가 한꺼번에 유교하고 함께 놀게 됐고 이제는 도구를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유교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안는 수밖에 없고 끌어안아서 만들어진 사유체계가 뭐예요? 승리학이라고 신유학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학인 신유학이 됐는데 그 안에는 바로 주원이가 뭐라고 했냐면 무국이 태극이다. 무국은 그게 없는 게 바로 태극. 가장 큰 극이다. 그게 너무 크면 그게 없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함으로써 사이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극은 있음이거든요. 유거든요. 하나. 대일자라고. 무국은 뭐죠? 없음이거든요. 무라고. 영이죠. 태극은 1이고 무국은 0인데 0이고 1이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수학적으로. 0이 어떻게 얘기해요? 설명해 줄게. 불교에서 얘기해 줘. 노장에서 얘기해 줘. 그 인도에서 0이 나왔어요. 근데 언제 정확하지 않지만 기원전으로 보는데 7세기경 아랍으로 갔다가 프랑스로 갔어요. 10% 제로라는 말이 그전에는 0이 없었어요. 근데 인도는 뭐 하는 나라예요? 불교 만들고 힌두 만들고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0이 있었다. 그 인도 수학을 집법을 그걸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인도 애들 수업을 그래서 결국은 무와 유가 같이 연결되는 사건이 노장에는 진정의 무와 유가 있었지만은 무에서 유가 나오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노장에. 근데 유교도 드디어 뭘 받아들였어요? 무와 유를 연결. 사회에서는 영이라는 개념을 쓰는 악마의 숫자가 너무 힘들고 없다는 걸 어떻게 뭐하라고 표현해? 그 영으로 나누고 영에서 나누고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죠? 근데요. 영이 영이 힘으로써 세계의 사용의 지점이 엄청나게 넓은 그 얘기는 여자 그래서 모아야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지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 조금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이해하십시오. 저도 온라인 하는 거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 네, 다음번에 10월 29일하고 11월 5일 제 강의는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